간밤에 기마켓 투자를 책임질 차트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로운 스트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새롭게 항상 좋으면 좋을 텐데 애석하게도 오늘 국내 시장 자체는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에 팍스경제TV 김진영 대표의 방송을 제대로 보신 분들께서는 이 시장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변 여건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테이퍼링이든 금리 같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장 악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성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 가지고 매수해야 될 것인가 매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거 말씀드렸을까요? 종합주가지수 3,100포인트, 3,100포인트가 깨지면은 일단 대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러한 뉴스, 저러한 뉴스, 경제지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부분 접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안에 있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내릴 것이냐? 본인이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자, 다른 거 없어요. 숫자만 보면 됩니다. 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오늘 1.89% 급락하면서 어떤 상황이죠? 대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꼬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냐? 3,100포인트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100포인트면 어디입니까? 지난주 바로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날 3,100포인트가 깨지는 이날 무엇을 했었어야 된다? 우리는 바로 현금화를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 현금화. 그죠? 현금화를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현금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3,100포인트에서 오늘 저가가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2,940포인트까지. 2,940포인트. 자, 그런데 제가 3,100포인트가 깨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2,900에서 어디까지? 2,930포인트까지 하락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물론 마이너스 손실 계좌를 보면 전혀 재밌지 않죠. 하지만 매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 했을 때는 이러한 저가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100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 어디까지? 2,900포인트에서 2,930포인트까지 하락을 생각하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3,100포인트가 깨지는 이날 며칠이었을까요? 네,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장 마감할 당시에 3,100포인트가 깨졌다는 얘기는 시장이 자 하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자 존버정신으로 버티면 수익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투자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셨다는 거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하락장 겪어보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함께 제가 긴 호흡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작년 3월달 최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자체는 1439포인트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지난 6월 25일 331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죠. 3316.0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진 이 폭은 몇 퍼센트일까요? 얼마 안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을까요? 제가 여기서 피보나치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고점 대비 놓고 본다면 자 러프하게 봤었을 때 지금 20% 내외 정도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3%도 되지 않아요. 주가 자체가 저점 대비 고점 상승 폭에 대해 가지고 눌림목 해봤자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23.6%포인트가 어디다? 어딜까요? 2,847포인트입니다. 23.6%도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하락이 지금 진정 하락이었을까? 아닙니다. 현재 포인트는요.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 위한 조정,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부터 진정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죠.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 포인트가 어디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3100포인트였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9월 28일 지난주 화요일 날 종합주가지수 3100포인트 깨지면 2900에서 2930포인트까지 하락이 열려있다.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3100포인트가 깨지면 현금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야, 너 차트에다 선이나 찍찍 그으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전문가야? 펀더멘탈 얘기하고 회사의 가치를 얘기하고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현재 실적이 어떠하고 향후 어떠한 비즈니스 플랜을 갖고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야지 진정한 전문가지. 차트에다 그림이나 찍찍찍 그리면서 야, 나도 전문가겠다 라고 저에게 손가락을 하셨던 시청자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그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차트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날 방송을 하면서 3100포인트 깨졌을 때 무조건 하락할 확률이 높다. 현금화해라. 재진입을 할지언정.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갭하락 반등 나온 다음에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와 오늘이죠.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는 쉬는 날이었군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여튼 지난주 화요일에 제대로 제 말씀드린 거를 귀담아 드시고 야, 이거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다. 종목별로 조금은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시장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의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습니까? 숲을 보고서 나무를 보라는 명언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장 웃 어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 때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고자 합니다. 우리 집은요 4대가 함께 삽니다. 네, 증조부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4대가 살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휴가를 갈 겁니다.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꼬마가 제가요 집에서 저는 이번 여름에 강에 가고 싶어 외칩니다. 강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야, 올 여름은 바다로 가자. 그러면 우리 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 가야 돼요. 왜요? 가장 웃 어른께서 야, 우리 여기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 같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웃 어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상승이든 혹은 하락이든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하는 숲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가장 웃 어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시장이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다우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크게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른 누구겠어요? 우리나라로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꼬마가 누구예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숲을 보고자 한다면 무엇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웃 어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올라갈 것이냐 혹은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게 무엇이었다? 종합주가지수가 310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현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3100포인트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 2900에서 2930포인트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점이 어디였어요? 2940.09포인트 찍고서 아래꼬리 반등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습니다. 볼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장중 흐름 자체가 오늘 갭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어떻게 하락했다가 올라오는데 이 저점 자리가 어디였다? 2940.59. 제가 말씀드렸죠. 2900에서 293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 2,930포인트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 자리가 오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딱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2,900에서 2,930포인트 근처가 왔었을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지난주 9월 28일 화요일 날 3,100포인트 장중에 빠질 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2,900 초반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시장은 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할까요? 바로 차트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 얘기합니다. 이래서 시장은 뭐 불안해, 안정화돼,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 매도를 해. 그럼 꿀먹은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말 맞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해 혹은 매도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죠. 잘했으면 잘한 거고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3,100포인트 깨면은 2,9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차트라고 하는 걸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저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매수와 매도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차트는요,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보는 객관적 자료예요. 뭐뭐 할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논리로 놓고 본다면은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논리 접근하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라는 거에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이분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분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분법으로 접근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차트를 보고 얘기해 볼게요. 왜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3,100포인트가 깨지면은 2,900에서 2,930포인트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왜냐고요? 차트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자, 볼게요. 보시면 올해 2021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큼 정도 될 것 같아요. 2021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주가 움직임이죠. 이런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주가가 1월 달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추세 전환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있죠.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아주 쉬운 포인트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외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바닥. 주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빵. 그리고 떨어집니다. 잉.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어디서 올라갈까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여기죠.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더블 바텀이라고 하죠. 쌍바닥이죠. 여러분들 외바닥, 쌍바닥.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2,900에서 2,930포인트 내외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그 자리가 오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모든 걸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차티스트로서 퀀트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메이저, 마켓메이커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켓메이커들은 무엇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시장의 펀더멘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없을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전문가일까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경제학자 애널리스트가 있으신데 이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걸까요? 누가 가장 파급력 있는 힘을 갖고 있을까요? 메이저예요. 그러면 그 메이저들이 움직일 때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돈을 가지고요. 그럼 제가 여쭐게요. 저는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저는 1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스럽게도 몰라요. 그리고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기업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노력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정말 펀더멘털에 대해 가지고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함께 열심히 시간을 투자했어요. 과연 진정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에 진정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제가 여쭙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헤드에 해당되는 수뇌부, 네, 임원이죠. 직원 말고요. 임원, 네, 임원들은 그 시장, 이 삼성전자 본인의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저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한들 어떤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회사의 임원, 그죠? 수뇌부들이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겠죠. 그쵸? 제 말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언제든지 반박하십시오. 그쵸? 우리가 아무리 펀더멘탈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들 우리는 진정한 가치에 접근하지를 못해요. 왜? 회사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헤드쿼터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뇌부들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계약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협력을 해서 애플카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해보는데 이게 결정되기 전에 아니 삼성의 대빵과 애플의 대빵이 서로 딱 만나가서 야 우리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말이 엄청 오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이 임원, 수뇌부, 헤드쿼터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있잖아 우리 회사가 지금 애플하고 애플카를 만들기 위한 지금 직전에 있는 거야. 조만간에 터질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 미리 살 거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 윤리를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논리만 놓고 보자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빅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간에 자사의 주식을 최대한 많이 미리 사기 위한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자 1,000원어치 살까요? 아니면 10,000원어치 살까요? 100만원어치 살까요? 수십억, 수백억어치 사겠죠. 살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사겠죠. 살 때 무엇이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제 아무리 그거를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들 알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조금 더 서칭 능력이 빠른 거죠. 회사의 공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많이 서칭한다든지 아니면 2차 협력업체들을 뭐 조사한다든지 기타 등등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모아서 가치를 판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런 정보를 캐치하는 순간은 이미 그래 저처럼 우리 시청자분처럼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그 정보를 다 찾게 돼요. 그럼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펀더멘탈이겠어요? 아니다라고 제가 100% 장담합니다. 100%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요. 정말 끝단에 나오는 정보예요. 근데 진정한 정보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뉴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속함이에요, 여러분들. 신속함과 정확성이에요. 그게 정보의 가치입니다. 아니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보예요? 쓰레기죠.
근데 우리는 정말 힘없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기 때문에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A라고는 회사,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고 LG화학도 좋고 혹은 뭐 1,000원짜리 미만의 동전주, 정말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도 좋습니다. 여튼 이러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좋은 뉴스가 있어요. 포장을 잘 해놓은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매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매집을 할 때 무엇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돈의 흐름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펀더멘탈은 그 뒤에 알아서 나옵니다, 뉴스가. 여러분들. 그게 악재든 혹은 호재든 시간 타임 프레임에 딱딱 맞춰가지고 뉴스는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 뉴스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네, 내려가네, 매도할까, 매수할까, 이러한 거는요 정말 너무나도 의미 없는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좀 올라가면 좋겠다. 요행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진정한 투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정말 저평가된 거를 고평가되기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게 진정한 투자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겠죠. 그럼 싸다라고 하는 개념,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만드냐? 바로 마켓메이커가 만든다. 그럼 그 마켓메이커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매집을 통해서 시세를 빵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뉴스를 딱 뿌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 이런 좋은 게 있어? 사야 되겠네? 와, 장밋빛 인생이야. 딱 삽니다. 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투야.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메이저들도요. 소위 말하는 흑우가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투자자가 필요하죠. 순진한 투자자가 돈을 갖고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스 하나 딱 하나 뿌려주고 주가 한번 올려주고 어떻게 해요? 수익 맛을 보게 해주죠. 한 번쯤은. 한번 수익을 딱 먹고 주식 뭐 이런 거 편하네. 정말 쉬운데 나 주식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나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 주식은 존버정신이야. 버티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뉴스를 삽니다. 주식에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일까요?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고 있어요. 소문은 긴가민가? 연기는 솔솔 올라옵니다. 모락모락 올라와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소문에 사고 뉴스가 딱 터졌어요. 공시가 빵 나왔어요. 그때 뉴스에 팔라는 명언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 1.89%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쵸? 급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89.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중앙에너비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이요. 자, 함께 볼까요? 자, 노란톡방에 보이시죠 지금?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갈 자리라고 제가 딱 적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갈 자리 딱 한마디면 끝나죠. 주가 오른다 내린다. 저의 닉네임이 뭐예요? 찍상입니다. 찍으면 상한가야. 오늘 중앙에너비스 딱 노란톡방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종가는 14.58%로 윗꼬리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 25,400원을 찍었어요. 분차트 흐름만큼 볼까요? 자,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 얘기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상한가 갈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리고 나서 따다다다다다다 상한가. 노란톡방에 보셨던 시청자분께서 그 글을 보고서 대표님 몇 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5% 수익 났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수불손이죠. 믿음 수익 불신 손실. 믿으면 수익이고 못 믿으면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락장에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늘 옳다. 1%가 됐건 2%가 됐건 익절 수익을 내고 청산 딱 끝나고
네, 현금 왔다. 멋지죠? 본인의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를 먹는 거고 어떤 분은 5%, 어떤 분들은 10%, 20% 수익을 내는 거예요.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자체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시장은 조금 밀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내일 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종목입니다. 얼마요? 2만 원 손절 라인 잡고 한번 봐보세요. 내일 어떻게 되나.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앙에너비스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종목 자체는요, 2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자, 2만 원에서 오늘 고가 25,400원 포인트에 대해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25,400원 넘어가는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예요. 자, 항상 여러분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어딜까요? 2만 원이라는 가격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전일 주가가 지지 라인을 보였던 포인트,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이 아이는 더 높은 고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올라갈 거야. 아, 이거 김진영 대표님께서 25,400원을 넘어가는 신고가가 나올 거야 라고 그 얘기만 딱 귀에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과 결과가 있습니다. 영어 잠깐 공부해 볼까요? If A then B라고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If A라면 then 그렇다면 B가 될 거야. 그렇죠? 주식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완성한다면 B가 될 거야.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A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B의 결과가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한 하락, 종가 마이너스 1.87%, 자, 장중에는 대단히 강한 하락이었죠. 오늘 저점 얼마 몇 퍼센트일까요? 네, 마이너스 2.6%네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6%가 하락했다가 종가 마이너스 1.89%까지 반등했는데, 이러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강력한 아이, 네, 아 맞다, 위메드도 있었네요. 20% 넘게 간 종목도 있었었는데, 여튼 자, 많은 종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목을 언급하지 않고 그날 하루 강한 아이, 이렇게 2%가 넘는 강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해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바로 차트 힘이에요.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갔다 왔지만은 저는 중앙에너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우리 시청자분보다 더 정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자체는 오늘 상한가를 가기 위한 메이저가 들어와서 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캐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3,10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2,900포인트 초반까지 무조건 내려올 수 있다. 그걸 생각하라고 또 예측을 해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차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주식은 바로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예측을 하는 거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 100%는 없습니다. 그 확률과 승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금융자산을 높이는 노력의 과정이 됩니다. 이렇듯 차트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노란톡방 들어온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들어오시고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드릴게요. 네, 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트리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티형님의 투자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나는 조금은 번거롭다, 조금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커피숍 가시면 이 휴대폰으로 QR코드 인증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차티형님의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가 보실 수도 있고요. 방송 외의 시간에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장중부터 이 실시간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눈여겨봐야 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전략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체크해봐야 하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정보들 방송 외의 시간에도 받아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많은 활용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첫 번째 선정자님 선정됐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 강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 나 혼자 대응하는 방법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축복받으신 첫 번째 선정자님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나니님입니다. 종목명 에스코넥이고요. 매수가 2,290원, 비중은 6%인데요. 매수가까지 좀 올 수가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남겨주셨는데 제가 현재가를 봤더니 1,770원입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고민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대표님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코넥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에스코넥이 어떤 회사냐고요? 네, 저 잘 모릅니다. 네, 대단히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에스코넥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다만 차트를 보고서 현재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만 딱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결정을 시청자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에스코넥을 보시면요, 흐름 자체가 대단히 좀 어지럽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고점이 2,99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하락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점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고가와 고가를 연결할게요. 그리고 저가와 저가를 연결할게요. 자, 좀 어떤 좀 규칙이 좀 보이십니까?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주가가 어떻게 빠지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했죠.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걸 파동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락에 대한 1파, 하락에 대한 2파, 하락에 대한 3파. 그렇죠? 그리고 추가 파동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락 채널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됐을 때는요, 이 저점 라인을 깼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2배수에 해당되는 하락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난 1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지금 1,700원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이 포인트, 작년 12월쯤 됩니다. 이 포인트 저점을 지지를 받고서 여기서 반등권으로 넘어갔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석하게도 주가의 움직임은
이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1790원인데 1740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건 어떤 것이냐. 자, 1740원을 깬 거는 그래 전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라는 생각하고 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 손절을 유도한 거로 생각하면 자, 내일 이후에는 1740원이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740원이 깨졌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어디까지? 지난 8월 20, 작년 8월 20일 날 만들었던 1,4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손절을 대단히 무서워하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절한 거는요. 확전 손실이 아닌 잠정적 손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나는 이 에스코넥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펀더멘탈에 대해서 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은 여하튼 간에 3,000원, 4,000원, 5,000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있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차하면 1740원이 깨지면 어디까지 가겠다? 14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메이저는 우리한테 힌트를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그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존버 정신으로 버텨요. 그럼 내 계좌가 1770원에서 1400원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3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300원을 견뎠어요. 그래서 1400원에서 그래 지지받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1700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 한 겁니까? 300원 마이너스를 견디고서 다시 300원 플러스였고 본전된 거야. 자, 이게 현명한 투자예요. 아니면 자, 1740원이 깨지니까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1400원이니까 매수를 했어요. 손절했을 때 현금화가 된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주수를 더 늘려서 1,400원을 매수해서 다시 1,74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300원을 벌었어요. 자, 후자가 현명한 투자예요? 전자가 현명한 투자예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좀 사고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손절을 무시하지 마세요. 손절을 무시하시면 여러분들 자, 내 손가락 여기가 조금 아파요. 염증이 생겼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손목을 잘라야 됩니다. 너무 잔인하다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까지 다 우리가 손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자, 손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듯 우리가 그 다음 매매 기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공격적 방어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제 174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고 현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스코넥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는 1400원대까지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보시면서 재진입 타이밍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에스코넥 진행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이 당장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나 혼자 대응하는 방법 좀 찾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당장 내일부터 다양한 도움 받아가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방에서 선정됐습니다. 닉네임 건들건들님입니다. 닉네임 굉장히 귀엽네요. 종목명 세미시스코입니다. 매수가 3613원이고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중이 90%입니다.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쿨가이 대표님 몰빵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단 안전장치를 좀 미리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재가 봤더니 28,050원입니다. 어떻게 좀 혼이 나게 될지 아니면 또 성장 모멘텀이 좀 충분해서 의외로 칭찬을 받게 될지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세미시스코와 함께 볼 텐데요. 네, 성장 모멘텀이 좀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우리 앵커님께 얘기하셨는데 큰일 날 소리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저 상승 모멘텀 그런 거 모르는 아주 무식한 전문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한테 성장 모멘텀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무슨 그렇다면 차트 하나만 보고 네. 우리 건들건들님 좀 마음 정말 여유롭게 좀 건들건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좀 뭐 세미시스코 이렇게 건들건들하면 좀 봐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네, 자 여러분들, 자 건들건들 좋습니다. 근데 자 제가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있죠. 네, 자 차트 갖고 얘기할게요. 자 실룩실룩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건들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흔들죠. 자, 이걸 살짝 옆으로 누워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자, 이 종목을 보면요, 참 재밌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대단히 좀 큰 아이가 들어와서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큰 아이가 핸들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이입니다. 물론 매수가 자체가 3만 원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3만 원대 9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메이저가 나가지 않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뻥튀기 해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들건들님께서 비중이 90%라고 하셨는데 아마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서 평균 단가 낮춰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은 작년 6월 달에 5,000원대였던 종목이 53,000원까지 몇 배 먹었어요? 여러분들 한 배도 아니고요. 10배를 먹었습니다. 10배. 1000%가 터졌어요. 1000%가.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리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무엇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눌림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건들 무엇을 만들었어요? 외바닥,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난 건들건들한 포인트, 저점 포인트 27,100원이라고 하는, 자, 마진을 드릴게요. 27,000원이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27,000원을 딱 손절 라인 잡고서 27,000원이 깨지면 손절, 27,000원이 유지가 되면 홀딩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접근 드린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을 잠깐 봐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장을 잠깐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장입니다. 나스닥의 흐름인데요. 오늘 주가 자체가 자, 전일 새벽 저점이 14,367포인트 저점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가가 이 급락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차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신 게 보시죠? 쫙 급등했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왜 급등을 하다가 더 가지 않고 왜 하필 여기에서 고가를 만들고 못 가고 이렇게 갈까 말까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포인트냐는 얘기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 지난 9월 27일 고점 부분과 최고점 포인트입니다. 15,399.25포인트, 그리고 어제 4일 최고점 포인트에 대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라고 하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보았어요. 방송 시작 전에요. 그리고 제가 잠깐 모니터링 해보았습니다.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지지냐 저항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지지는 어떤 행위를 하면 돼요? 매수. 저항은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서포트 라인이냐 레지스턴스 라인이냐를 찾는 게 우리가 차트를 이해하는 아주 쉬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나스닥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 구간 14,630포인트 내 포인트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죠. 그럼 여기서 소위 이거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가 뚫고서 넘어가면 미국장도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이 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는 시장이 무너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구간이 자 매수하는 매수 세력과 매도하는 매도 세력이 서로 어떻게 파이팅 넘치게 싸우고 있는 포인트가 현재 14,630포인트 내외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나스닥 기준으로. 이 포인트에서 누가 싸우면서 이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의 저점이 단기 최저점이 돼서 내일은 국내 시장이 매수장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노란톡방에 또 오늘 하루에 미국 나스닥 움직임
S&P 500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또 주석을 달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주식시장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또 한번 또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세미시스코 살펴봤습니다. 손절라인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내일 장중에 저희가 방송 이외의 시간에 더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전략들, 종목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판타님입니다. 종목명 현대차 매수가 20만 원인데요. 비중은 20%입니다. 믿고 보는 현차인데 자꾸 배신을 하고 내려갑니다. 살려주세요 남겨주셨는데 현재가 19만 3,500원입니다. 현대자동차라는 종목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 이 많은 분들의 고민 한꺼번에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현대차 우리나라 또 대표 기업이죠. 네, 과거 제가 다녔던 전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현대차는 여하튼 간에 뭐 자동차 탑5에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 놓고 봤었을 때.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차는 좋은 회사예요. 그쵸?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회사인데 주가의 움직임과 좋은 회사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대차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요. 지난 1월 달에 최고가를 만든 다음에 어떤 상황이에요? 빌빌빌빌빌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 연동돼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우리가 지난 12월 달, 11월 달에 주가가 어디에서 1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7만 원에서 19만 원대가 대단히 강력한 무엇이 된다.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자, 오늘의 양봉은요, 여러분들. 낙폭 과대에 따른 되돌림 반등 영역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를 봐야 되겠죠. 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대차 15분봉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흐름이 보이죠. 15분봉 기준 놓고 봤을 때 60 MA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현대차에 대해서 15분봉을 놓고 보시고 15분봉 기준 놓고 봤을 때 60MA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하고 있는 거를 홀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일 60MA 포인트를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일단 손절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저점 만들었던 18만 9천 원대에서 지지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지지되고 올라온다면 재매수,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포인트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자,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수 흐름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아이가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차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고 오늘 장 마감 당시에 동시효과에서 6만 주를 한 방에 끌어당겼어요. 매수한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아이들이 편승하면 돼요. 확률적으로 돼서 내일은 현대차 자체가 상승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럼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19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갈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또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이 좀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차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내가 보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두리뭉실하게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두리뭉실한 얘기 할지도 못하거니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만을 가지고 현재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예견을 했어요. 3,100포인트 깨지면 급락이다. 그리고 2,900포인트, 2,930포인트에서 지대 확률이 높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또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좋은 모습 나오길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 항상 찾아뵙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